성희롱을 당해버렸지 뭐야. 어떤 남자가 양복 쫙 빼고 안경 딱 써가지고 둘 다 무릎 꿇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친구를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요 아주 특별하게 오늘은 음식이 아닌 화장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요, 바로 라디오처럼 어떤 영상을 시청하면서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썸머님 뭔가 사건 사고, 용감한 형사들 그 시리즈물 같은 사건 파일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썰 풀기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나도 나의 그냥 어떤 썰을 풀면서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오늘 촬영을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있는 와중에 화장을 하면서 나의 옛날 썰들을 좀 풀어보자 라는 그냥 시간을 가져보고자 저의 최악의 알바 썰들과 내 친한 친구들은 진짜 잘 아는 저의 정말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귀신을 봤던 썰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귀신 이야기가 사실 무섭진 않아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피 흘리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요. 너무 무섭고 막 미치겠어 이 정도는 아니어서 아마 시청하시거나 이럴 때 부담스럽진 않겠지만, 만약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타임레스 걸어줄 테니까 그 부분은 시청 안 하시면 되고요. 여튼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살아왔던 스토리를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또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제 메이크업을 또 할 거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간 또 제 메이크업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정보도 계속 남겨둘 테니까 혹시나 보시고 참고하실 게 있으시다면 정보도 얻어가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친구들, 그리고 뭐 제 나이 또래인 친구들도 많고 우리 시청하시는 이 연령대 정말 많잖아. 다들 어떤 일을 해오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10개도 넘게 많이 했었는데요. 돈을 벌어야겠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요술봉이 정말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요술봉은 못 샀거든요, 사실. 이렇게 요술봉이 너무 사고 싶다는 그 뭔가 그게 있었어요. 그 디지바이스. 어릴 때 너무 사고 싶었나 봐. 부모님이 안 사준 것도 아니긴 하거든. 어쩌다 한 번씩 사주긴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막 제일 비싼 막 남들 다 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 게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다 보니 그 욕심이 일로 다 번져서 진짜 어릴 때 친구들이랑 전단지 돌리는 것부터 막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해온 알바들 정말 많아요. 그중에 진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TGIF, 제 패밀리 레스토랑 정말 오래 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저의 최악의 경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때 당시 정말 너무너무 관두고 싶었지만 관두지 못하고 그때도 계속 했었던 저의 그 최악의 경험을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바를 건데요.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이거 원래 이렇게 스패츌러로 이렇게 하는 건데 피부에 이렇게 맞닿는 게 영 싫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피부에 난리 났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저 지금 되게 많이 돌아왔거든요. 많이 좋아져서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이 최대한의 오염을 막고자 줄이고 있거든요. TGIF 알바를 되게 오래 했어요. 초반에는 거의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얼마 안 남아있겠지만 제 학생 때 당시에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게 되게 우리 나이 또래에는 되게 유행이어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알죠? 걔네 애들도 되게 아웃백 이런 데서 막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여튼 이제 TGI에서 알바를 하면요, 여러분, 3가지로 나뉘어요.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을 자리 테이블로 안내하는 서버, 안에서 매장 관리를 하는 덥덥이라고 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주방, 이렇게 총 크게 3개로 나누어서 그중에 저는 바깥쪽, 앞쪽에서 이제 손님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일을 했었어요. 손님들 안내를 해서 손님 몇 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인원수에 맞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식사를 다 끝나면 오셔서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물으면서 결제까지 이제 하는 막 이런 좀 서비스 쪽을 맡는 쪽의 일을 담당하고 예약 시스템이랑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쪽 일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제 성격과 되게 잘 맞아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 그리고 매니저 직원분들
그리고 뭐 점장님 등등등 다 너무 저한테 잘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되게 오래 썼던 곳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제가 일했던 그 일산 지점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친구들과 같이 오는 고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층이 많은 고객들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 푸드 코너에 있는 곳에 TGI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그 TGI 매장들과 달리 고객들이 오면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풍선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많이 불어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TGI가 정말 많이 바빴어가지고 웨이팅이 막 1시간, 2시간은 기본이었었거든요. 그럼 앞에서 그 애기들이 막 울면서 막 기다리잖아. 그러면 애기들 기다리는데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얘들아 좀만 기다려, 우리가 풍선 불어줄게 이래가지고 오는 친구들한테 맨날 이렇게 풍선을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어서 줬었어. TGI에 온 친구들을 위해서 불어주는 풍선이었어요. 근데 앞에 그 돈가스 집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사보텐이라고. 지금도 있나요? 사보텐? 사보텐에 있는 매장에서 아기가 쫄래쫄래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언니 여기 막 풍선 불어주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저도 불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어떡하지? 여기 온 친구들 아니면 불어주는 거 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장난을 쳤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기 와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닌데 전 저기서 돈가스 먹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불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 불어줄게 하고 한 개를 불어줬어. 근데 그걸 들고 가자마자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우는 거예요 애가. 몰라 나는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 심지어 그 친구가 우리 매장에서 밥을 먹는 친구가 아니었음에도 말장난 쳐주고 불어줬는데 그러더니 우는 애를 안고 엄마가 나오신 거죠. 대뜸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애를 울리냐고. 아니요 고객님 이러면서 내가 그 풍선을 불어달라 해서 이제 여기 온 고객님 한정해서 불어주는 건데 불어달라고 해서 하나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애가 3개 불어달라고 그랬는데 1개만 불어서 주는 건 무슨 생각이냐고. 3개 불어달라고 한 적 없다. 그냥 하나만 불어달라고 했었다. 이렇게 한 거지. 엄마는 자기 아이의 말을 믿겠죠?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애를 울렸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풍선이 뭐라고 우리 애를 울리냐면서 우리 애 지금 얼굴 빨개진 거 안 보이냐면서 막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당장 뭐 풍선을 2개 더 불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대. 진짜 기가 차서 뭐 이딴 데가 다 있냐면서 막 엄청 앞에서 화를 내시고 가셨어. 그래서 그냥 되게 뭔가 그런 당황스러웠지만 되게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러고 한 1시간 뒤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저희 TGI 매장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이신이라는 사원이 있냐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저한테 화를 내신 어머니가 거기 본사에 전화를 해서 그 직원을 자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애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너희들이 당장 뭐 어떻게 물어내든 뭐 걔를 자르든 뭐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냈다.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손님이 화를 내냐 이래가지고 그 확인 전화차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이제 점장님이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래가지고 일단 설명을 했어. 이런 일 있었대. 그러냐? 이랬는데 또 전화가 왔어.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아무래도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전화를 못 하겠대요. 제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직접 방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남자분께서. 오시겠대요. 저 일로 다시 오시겠대요. 아무래도 제 얼굴이 너무 궁금하다고 제 그 얼굴을 보고 직접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래요. 나는 갑자기 풍선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저 정말 풍선 불어줬어요. 심지어 내가 내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 나름 재밌게 재치기 장난치고 논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별 생각 다 하면서 막 지내고 있었어. 그게 한 1시간 더 흘렀나? 어떤 남자가 양복 쫙 빼고 안경 딱 써가지고 또각또각 구두 신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매니저분이 자기가 잘리기가 싫대. 나는 그냥 알바생이지만 거기 이제 롯데에 채용되어 있는 이제 매니저분, 점장님 뭐 걔는 다 롯데 계열에 이제 묶여 있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채용이 되어 있는. 이 일로 나는 뭔가 이 일이 커져서 자기들 그러니까 잘리고 이러면 나는 이제 일터를 잃고 이러니까 제발 이 일이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으니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나한테 그 전에 계속해서 나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막 나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매니저가 나한테 알겠다 뭐 알겠다 계속 그랬어요. 뭐 난 억울해 죽겠는데 일단 제 눈두덩이에 이제 지금 좀 분노가 오르고 있거든요. 진짜 이걸 발라주거든요. 정말 많이 썼는데요. 요 딘토스의 요것을
할 건데요. 진짜 근데 되게 신사다운 멀쩡한 사람이어서 그냥 대화만 하시려나? 이 생각을 했거든. 따로 이제 룸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룸이 룸이지만 다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밖이 보이고 남들이 다 얘네가 뭘 하고 얘네가 뭘 먹고 얘네가 무슨 뭘 하고 있구나가 다 보이는 그런 룸이었거든. 일단 거기로 일단 안내를 했어. 그 사람은 앉아 있고 다리 꼬고 정확하게 기억나. 나랑 매니저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이러고 딱 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매니저님이 그대로 그 상황을 설명을 했지요. 아닌데요? 제가 들은 거랑 다른데요?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고객님 이러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러면서 아니요 그냥 당신이 싫다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막 불어주지 않겠다고 절대 안 불어준다고 한 거 자기가 계속 불어달라 애원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겨우겨우 불어달라고 해서 한 게 받아온 거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우리 아이가. 저는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랑 그 아이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해도 너무 억울했지만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하는 그 소리를 탁 지른 순간 옆에 있던 그 남자 매니저님이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정말 실수한 것 같네요. 정말 제가 매니저로서 정말 대신 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가 매니저야? 그럼 얘 잘라. 그리고 너 무릎 꿇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사죄해. 무릎 꿇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희 매니저님이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근데 너만 꿇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도 무릎 꿇어. 너도 나한테 사과하고 매니저 너도 사과해. 둘 다 무릎 꿇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여기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다 풍선 불어주고 해야지. 고작 여기 온 매장 사람들한테는 풍선 불어주는 게 무슨 꼴이랍니까? 막 이랬나? 뭐 하여튼간 엄청 풍선을 엄청 막 그렇게 막 엄청 뭐라 막 하면서 무릎 꿇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꿇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옆에서 매니저님이 꿀차 이래가지고 매니저님이 무릎 꿇는 순간 옆에서 따라 무릎을 꿇었죠. 눈물을 뚜룩뚜룩 흘리면서 딱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조용했죠. 이제 그 순간 정적이 뚝뚝뚝. 왜냐면 밖에 상황이 어쨌든 들릴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 사과하세요 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말라 그랬나? 이런 일 없도록 잘 하시라고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막 그런 식으로 엄청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그냥 뒤도 안 보고 확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뭔가 되게 그때 엄청 큰 모멸감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 거예요. 뭔가 나는 거짓말한 게 없는데 난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그렇다고 내가 안 불어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걔가 나한테 3개를 불어달라고 한 적도 없어. 한 번 평생에 누구 남 앞에서 뭔 일로 하면 제가 무릎을 꿇어봤겠어요? 되게 막 처량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진짜 관둘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때 그러고 나서도 관두지 못하고 몇 년을 더 일을 했었죠. 그때 그분의 얼굴과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되게 컸나 봐요, 충격이. 그때로 저희 매장의 풍선이 안쪽에다가 넣는 걸로 바뀌었어. 하여튼 그런 손님에게 제가 무릎도 꿇고 사과한 적도 있어요.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이 너무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서비스 요식업계에서 오래 일해가지고 그런지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그 요식업 쪽 매장 혹은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일하는 친구들 보거나 혹은 이렇게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은 다들 고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보여서 실수? 혹은 뭐 이렇게 뭔가 잘못한 그럴 수 있지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물론 그거 말고도요 TGI에서 정말 재밌는 일도 많았고 진짜 행복한 추억이 더 많고 더 애틋한 곳이긴 한데요. 그때 그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아주 재밌는 안주거리죠. 또 하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한 적 있어요. 우유 아이스크림 가게. 당시 제 20대 초반에 잠깐 했어요. 한 몇 개월 진짜 잠깐 했었는데 빨리 관둔 이유가 있거든요. 벌꿀 아이스크림 한창 유행했을 때 아세요 여러분? 거기 사장님이 남자분이셨거든요. 성희롱을 당해버렸지 뭐야. 주위에서 그런 걸 당하면 똑같이 막 그냥 막 어쩔 거야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 그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 그리고 진짜 갑자기 너무 찰나였어.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한가한 곳이어가지고 어디라고 또 특정돼서 말하면 좀 그럴라나? 근데 이미 없어져가지고 여튼 아이스크림 주문이 와서 이제 같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 이제 저희 그 시그니처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꿀?
미숫가루, 콩가루, 콩 미숫가루 그 아이스크림이 은근 유행해서 그게 은근 시그니처로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걸 만들고 있을 때 여느 때와 달리 그게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한 5개인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원래였으면 그냥 내가 그거 하든 말든 그 신경을 안 쓰시거든. 갑자기 쓱 오시더니 이거 뭐 많이 많네? 막 이래서 네 지금 주문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왜 도와줄게. 뭐 도와줘요. 금방 해요. 여기 도와줄게. 이러더니 어깨를 쓱 이렇게 내 어깨를 여기를 쓱 이렇게 감싸는겨. 그게 뜬금 응? 어깨를 만지는 그 손 느낌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쓱 잡는 이 느낌이 이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왜 같이 도와줄게. 살짝 쇄골 쪽을 이렇게 만지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플러팅이라는 그런 단어도 없었거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속된 말로 오빠 이거 뭐지? 지금 뭔 상황이지? 근데 뒤에 손님도 심지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이러고 이렇게 탁 치고 다시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막 어영부영 되는 듯 싶었지만 바쁜 탓에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그 한 타임이 지나가고 나서 또 시작된 거예요. 또 오셔가지고 이번엔 더 과감히 제가 뭔가 그때 그 당시에 뭔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예요? 저 정신없어요 왜 이러세요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지? 되나? 뭐 이렇게 됐는진 몰라도 이번엔 아예 더 깊게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도 소름이 너무 돋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차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2개월 정도 다녔거든요, 거기를. 되게 잘 지냈던 사장님이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좀 뇌정지가 온 거예요. 이 목을 만지는 것도 뭔가 그냥 막 되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막 이랬어 막 그래가지고 막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된 거야. 싫어해? 이렇게 싫어하다뇨.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내려서 바로 제 색백 그 가방을 들고 그냥 달려 나왔어요. 달려 나오자마자 바로 그 옆에 이제 제 친구가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로 옷가게에 들어가서 나 지금 정말 심각하게 뭔가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지 말지 진짜 너무너무 무섭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떨고 있을 때 신고를 했죠. 잘 이렇게 일단락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 상가엔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예 거기 없어지기도 하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거기도 일산 거기에 있는 그 지점도 아이스크림 가게도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 뭘 떴지? 어퓨 과즙팡 파스텔 코튼 알밤 코튼 그다음에 뷰러. 제가 이런저런 속눈썹을 정말 많이 붙여봤는데 말이죠. 너무 많이 이것저것 붙여보니까 이제는 질려서 그냥 정말 포인트로 하나만 딱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속눈썹 펌도 내가 해보고 속눈썹도 붙여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속눈썹 펌도 편하면서 속눈썹 붙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퇴무에서 산 것 중에 이거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가운데 이쪽 앞쪽에는 너무 과해서 안 붙이는데 여기 맨 끝에 저희 맨 끝에다가만 그냥 이렇게 하나씩 붙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름의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저는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스스로 제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위를 진짜 많이 늘렸거든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저의 그냥 가위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더위가 조금 가시지 않을까 싶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위를 정말 자주 늘렸거든요. 특히 잘 때 꾸듯 귀신을 많이 봐서 눈 뜨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너는 만화를 많이 봐서 귀신 꿈을 꾸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정말 저한테 달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원이랑 자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불 켜고 자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붙이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중학생이었나 중학생 때였던 거.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저 일산에 살았을 때 저희 집이 21층이었거든요. 저랑 시원이랑 사는 집 그 방 구조가 문을 딱 열면 베란다가 없고 바로 열자마자 아파트 실외기가 바로 문 앞에 보이는.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가위가 눌린 게 아니었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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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위 눌리면 알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리야 막 시끄러 아 이렇게 시끄러 이래가지고 뭔 소리야 이러고 딱 눈을 떴는데 진짜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러고 커튼을 딱 쳤어요 이렇게. 근데 저렇게 커튼을 딱 치니까 그 실외기에 검정색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그때 당시에 이게 뭔지? 이게 뭐지? 이러고 근데 걔가 진짜 야옹 야옹 하고 거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 21층이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다시 눈을 뜨고 다시 봐도 정말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진짜 저렇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난 쟤를 진짜 구조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바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엄마 아빠 방으로. 아빠를 겁나 깨웠어요. 아빠! 이렇게. 아빠 고양이. 뭔 소리? 빨리 와 빨리 해가지고 갔다? 근데 없는 거야. 여기 분명 고양이가 있었는데 난 두 눈으로 진짜 봤다고. 고양이가 진짜 있었다고. 분명 있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1층까지 내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막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막 그랬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프닝이 된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미쳤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웬걸? 가위랑 난 이어졌다고 난 진짜 생각을 해. 그때 당시에 저는 시온이랑 살 때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잤거든요. 바닥에 욕 깔고 이불 깔아가지고 이제 둘이서 맞은편을 자고 저 가위 무서워하고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어있는 게 싫었어요. 옆에 벽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시온이가 있어야 돼서 아무도 내 주변에 못 들어오게끔 시온이가 내 보호막? 그래서 나는 벽에 붙어있고 시온이가 있어요. 안심으로 잤거든요. 내가 왜 이 꿈이 고양이가 이거랑 이어지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때도 난 가위가 눌리지 않았거든. 갑자기 자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랑 달리 뭔가 그 소리에 깬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갑자기 눈이 탁 이렇게 떠졌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잘 때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다리를 그냥 뻗고 자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내 눈이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떴는데 눈이 자연스럽게 이 무릎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웬걸? 나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이 무릎 위에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했던 건요. 꼬마 유령 캐스퍼 아세요? 그 꼬마 유령 캐스퍼의 안에 그 귀여운 그 얼굴 이런 거 말고 겉에 그 희어멀건한 거 있죠. 난 그것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눈, 코, 입 이런 거 안 보였어. 네,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무릎 꿇고 있는 고양이 같은 애가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그렇게 보였어 그게. 순간 잘못 본 거 싶어가지고 눈 깜빡해서 깜빡하고 걔를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도 그게 나를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그게 보이는 게 얘가 내 무릎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이렇게 해서 내 눈을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무릎 꿇고.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싶어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가위는 워낙 많이 눌려봤어가지고 가위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깨려고 노력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거는. 뭐 깨는 방법도 없고 그냥 이미 난 깨어있고 막 아프지도 않고 막 불편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얘를 보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마이 동생 시원이를 존나 흔들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건 흔드는 순간 여기 있던 애가 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 소름 끼쳐. 상상이 가시냐고요 여러분.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그럼 벽이면 힘을 건 그 투명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해서 날 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이렇게 해서 저를 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하고 겁나 흔들었어요 제가 걔를, 시온이를. 난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불 좀 켜줄 수 있을까? 불 좀 켜줘. 내가 이랬어. 얼마나 짜증났겠어. 자고 있는데. 시온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시온이 불을 켰겠죠. 언니 말인데 당연히 켰겠죠? 불을 탁 켜려고 하는데 걸어가는 그 순간 이 애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딱 해서 아 왜? 이러고 딱 시온이가 날 쳐다보는 거지. 여기에 귀신이 있었어. 괜찮아 자 이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 말을.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 친구들 다 말했죠. 하나도 안 믿어요. 아 우리 친구들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그 고양이랑 연관짓냐, 그 힘을 건 게 살짝 고양이 같은 뭔가 다소곳함이 있었고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뭔가 고양이 같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 속으로 항상 인사를 했죠. 그때 당시에 진짜로 여러분. 글쎄 우리 친구들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날 빤히 쳐다보고 있었을까? 왜 내 위에 왜 내 무릎은 그렇게 세워져 있었을까? 왜 왜 고양이 거기 그때 있었을까? 그게 제 마지막 그 성인 되면서 느꼈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뭔가 그런 귀신을 본 적도 없고요. 최근에 가위를 눌린 적은 있어도 막 그런 어떤 무서운 가위가 아니라 악몽에 시달려서 막 꾸는 가위 같은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위 눌려보신 적 있나요? 제 주위에는 가위 눌려본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하여튼 그런 게 아니었고 정말 그냥 아무 일 없었지만 그 힘을 건 그 캐스퍼 같은 애가 저희 집에 이렇게 마중을 나온 적이 있었다. 이제 마스카라 바르면 끝이요. 저는 뭐 이거 말고도 귀신에 대한 게 너무 심해서 제가 너무 가위? 귀신?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하니까 엄마가 어릴 때 이렇게 부적을 어디서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어서 주신 적도 있고요. 귀신 보지 말라고. 사실 지금은 되게 불도 잘 끄고 자고 잘 지내고 있긴 하거든요. 어릴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허했나? 좀 내가 마음이 좀 약했나? 그리고 저는 요즘 넷플릭스로 공포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은 없어서 다 봐서 이제 없어서 못 보는 그 장르 중 하나여서 지금은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요즘은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마스카라는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되게 색깔이 분홍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홍색이라기보다 살짝 뭐랄까 갈색인데 조금 장밋빛 갈색? 요 마스카라 종류별로 되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갈색부터 회색, 찐 갈색, 찐 자주색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요 색깔마다 좀 그 속눈썹의 색이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분위기 연출하는 게 되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속눈썹을 엄청 진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 되게 진한 색을 바르면 티가 잘 나는데 조금 뭔가 여리여리하게 하고 싶다,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면 좀 이쪽 거를 많이 바르거든요. 이제 하이라이터만 하면 끝이에요. 잠시만요. 또 하나 되게 그냥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흘리는 에피소드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일산 살잖아요,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을 아십니까? 그 무리들이 정말 많아요.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붙잡혀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붙잡혀 본 적이 없거든요. 말을 못 걸겠나 봐, 나한테는. 난 진짜 그런 거 진짜 안 잡혀. 절대 안 잡혀. 난 파리에서도 난 그런 거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다? 근데 웬걸, 내가 내 친구랑 라페스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 동생이 돌을 아십니까에 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딱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시원이 거기에서 친구 다 버리고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뭐해? 이렇게 했더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이가 한참을 듣고 있었던 거죠, 걔가. 아니 근데 이분이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뭐 필요 없고요, 가시라고. 아니 근데 이분이 지금 도움을 주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막 계속 도움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소리를 빽 지르고 엄청 화를 냈던 적도 있었다. 그런 건 그렇게 거절도 못하는 내 동생이 귀신은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저는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저의 화장을 다 끝났고요, 여러분. 렌즈는 안 바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렌즈는 요즘 잘 안 껴서 집에선 잘 안 끼거든요, 집에서 촬영하는 거는. 맞다, 나 오늘 요거 입었지기로. 요거. 주술의 거전 친구들이 귀신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튼 이렇게 정신없는 썰풀이를 하며 오늘 저의 화장 마치고 오늘 전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재미있으셨길, 뭔가 여러분들의 식사와 화장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운전, 뭐 설거지 등등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또 혹시나 새로운 또 썰들이 있다면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